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톤 국어 윤조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또 오늘 이렇게 5일차 지문에서 만나게 됐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이제 1월 1일에 첫 번째 지문으로 만나다 보니 여러분들 피드백을 확인할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선생님 1일 날부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 또 만나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 오늘은 독서 지문, 이제 과학기술 파트를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초고층 건물을 이제 어떻게 이제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면 이제 초고층 건물이라는 건 높이가 200m 이상이 되거나 혹은 50층 이상인 건물을 말한대요. 당연히 이렇게 높이가 200m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인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건물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끼치는 힘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두 가지로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이 있대요. 우리 이렇게 A와 B가 나열되고 있으면 독서 지문에서는 얘네 둘을 뭐 해줘야 된다? 비교, 대조해 주시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이 있다라고 하면 얘네 둘의 차이점을 우리가 읽어내면서 또 글을 읽어주면 되는데 수직하중이라는 건 뭐냐면 건물 자체의 무게로 인해서 땅 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힘이라면 반면에 수평하중은 뭐냐? 바람이나 지진 등에 의해서 어떤 외부의 어떤 작용들에 의해서 가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한대. 그럼 그 말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은 위에서 세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일 거고 가로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은 평평하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겠다, 얘들아. 옆에서 들어오는 힘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수직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고안된 구조와 수평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고안된 구조가 나뉘어져서 지문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직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고안된 가장 단순한 구조는 뭐가 등장을 했냐? 바로 보기둥이라는 구조가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얘들아, 수직하중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이 건물에 끼치는 나쁜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문제 상황으로 얘네를 파악을 하는 거야.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하는 거야? 바로 보기둥이라는 구조가 등장한다라는 우리가 해결책을 잡아줄 수 있겠지, 얘들아. 수직하중이라는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보기둥 구조가 될 건데 보기둥 구조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수평, 이렇게 되어 있는 수평 구조물인 보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바닥판을 놓는 구조야. 그러면 보기둥 구조에서는 설치된 이 보의 두께만큼 건물의 한 층당 높이가 높아지지만 어쨌거나 수직하중이라는 것은 위에서 세로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힘인데 아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받아주면 당연히 하중이 기둥에 집중되지 않고 이렇게 평평한 보에 의해서 분산되기 때문에 수직하중은 잘 견뎌낼 수 있겠지. 하지만 얘 또한 우리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완벽한 어떤 해결책이 되지는 않아. 얘도 건물의 한 층당 높이가 높아진다라는 단점은 가지고 있는 애인 거야, 얘들아. 그리고 나서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수직하는 이 수직하중과는 달리에다가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의 차이를 우리가 봐줄 수 있어. 수평하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평하게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양옆에서 작용하는 힘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직하중보다도 건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수평하중은요, 초고층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인데 아까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어떤 것들이 여기 예시에 들어간다 그랬어? 바람이라던가 지진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얘들아. 요렇게 어떤 바람이 풍속이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함으로써 건물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을 더 크게 만들어버려. 그러면서 문제 상황을 더 크게 만든다라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 등장을 했냐? 바로 코어 구조라는 것이 등장을 했어. 코어 구조라는 것은 코어라는 건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이 중심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코어라는 빈 파이프 모양의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물 중앙에다가 딱 세운 다음에
코어의 건물의 이 보와 기둥들을 강하게 접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시켜서 접해지게 만든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사방에서 바람이 불고 외부에 힘이 들어와도 이 코어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지, 얘들아. 그런데 마찬가지 초고층 건물은 그 높이가 커질수록 당연한 거지만 수평 하중이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코어의 크기도 커져야 되거든, 얘들아. 그러면 건물이 높을수록 우리가 코어의 크기도 점점 커져. 그러면 그 코어 구조 가운데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코어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빈 공간도 점점 커진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지, 얘들아. 그래서 현대의 초고층 건물은 그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어떤 승강기라던가 화장실이라던가 계단이라던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대. 그럼 얘 또한 장점과 단점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구조인 거네. 그치, 얘들아? 코어를 중심으로 밖에 있는 이 보와 기둥들과 연결을 시켜서 어떤 수평 하중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도록 더 튼튼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그 코어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가운데에 있는 빈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초고층 건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면 이런 코어 구조의 한계, 단점들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또 다른 문제들 때문에 수평 하중을 완벽하게 견뎌낼 수가 없어. 그때 우리가 또다시 뭐를 이용해서 보완할 수 있냐? 바로 이게 방금 전에 쌤이 얘기했던 어떤 단점들, 문제점을 또다시 보완할 수 있는 세 번째 해결책이 되는 거야. 아웃리거 벨트 트러스 구조를 사용해서 코어 구조를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지. 보완한다라는 말은 해결한다라는 말의 또 다른 대체어가 되는 거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 아웃리거 벨트 트러스 구조의 우리 그림을 한번 보자면 얘네들은요,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거냐? 얘들아, 벨트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허리에 묶는 그런 벨트들 있지. 무언가를 연결해주고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 벨트라고 하는 거잖아. 이 벨트가 실제로 이 구조에 있는 철골 트러스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묶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얘네가 지금 쫙 다 이렇게 벨트를 통해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벨트를 아웃리거라는 것을 통해서 아웃리거라는 이 겉에 이 감싸고 있는 애들을 통해서 얘네들을 가운데에 있는 코어랑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코어 구조는 단순히 코어라는 중심에만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역할을 했잖아. 근데 얘는 그 코어의 주변부에 있는 애들하고 연결을 시킴으로써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가운데에만 쏠리지 않고 힘이 분산될 수 있게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코어라면 지금 밖에 있는 이 벨트로 연결된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더 이상 가운데만 쏠리지 않고 힘이 전체적으로 분산이 돼서 코어 구조의 어떤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얘들아. 요렇게까지 우리가 읽어주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수평 하중과 수직 하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등장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번 끊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설 설비가 하나 등장을 할 거거든. 근데 이 설비는 수평 하중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혹은 수직 하중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해결책이 아니야. 얘는요. 어쨌거나 초고층 건물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아예 또 다른 설비일 뿐이야. 우리가 방금까지 설명하던 구조랑은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어떤 바람으로 인한 건물의 흔들림을 줄이기도 하는 특수한 설비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할 건데 그것이 바로 TLCD라는 거래. 얘는 이제 댐퍼야, 댐퍼. 액체 기둥형 댐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기에 가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이 그림을 좀 보여줘 볼게, 얘들아. 지금 이렇게 U자형 관에 액체가 담겨져 있는 댐퍼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저 댐퍼들이 하중의 무게, 어떤 중력을 받는 무게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이 건물이 흔들리지 않게 조절을 해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원리로 얘네들이 또 움직일 거냐. 지금 보면 알겠지만
U자형 관 안에 수백 톤이 문이 채워져 있어. 방금처럼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죠. 근데 바람이 만약에 불어서 건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잖아, 얘들아. 이렇게 건물이 기울어지면 오히려 이 물은 그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밸런스, 기울어짐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야. 이해되지, 얘들아? 건물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는 저 위에 있는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물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원래 자리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기울어진 반대쪽으로 관의 물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네 둘의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바람이 막 세게 불 때 건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흔들리려고 할 때 오히려 반대쪽으로 물은 이렇게 높아지면서 얘네가 이렇게 쓱 맞춰진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이 댐퍼 역시도 궁극적으로 건물의 안정성을 위한 하나의 특수 설비였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고, 또 중요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관의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도 커지고 이로 인해서 건물을 기울어지게 하는 힘을 약화시켜서 흔들림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지, 얘들아.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물이 무거울수록, 그리고 관 전체의 가로폭이 옆으로 넓어질수록 더 흔들림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대. 요런 정보들, 요런 증감 정보는 우리가 캐치를 해야지만 얘네들이 선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겠지, 얘들아. 보통 요런 증감 정보는요, 선지에서 웬만하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몇 번에서 활용이 됐습니까? 바로 4번 문제의 3번 선지에서 활용이 됐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전체 가로폭이 넓어질수록, 아까 전에 우리 뭐라 그랬어? 위에서는 가로폭이 넓어질수록 흔들림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랬지, 얘들아?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수평 하중을 견디는 효과가 작아질 거래. 당연히 흔들림을 줄여주는 거니까 수평 하중을 견디는 효과가 커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3번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었고, 그럼 우리 이제 한번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문제의 의도는요, 아까 전에 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했냐라는 거야. 그래서 수직 하중은 수평 하중과 달리 사방의 건물에 가해지는 힘이다. 얘들아, 아까 전에 수직 하중은 뭐라 그랬어? 위에서부터 세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고, 수평 하중은 양옆으로 가로 방향으로 사방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지,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를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 거야? 수평 하중은 수직 하중과 달리 사방에서 가해지는 힘이다. 이렇게 고쳐주셔야겠죠. 그리고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 기역 디귿도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지문에서 등장한 세 가지의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는요, 보기둥이었습니다. 보기둥은요, 수직 하중을 위한 거였고, 그리고 수직 하중을 위한 거긴 하지만 보기둥이 어떻게 보면 해결책 1단계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얘들아. 왜냐면 수직 하중보다는 수평 하중이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 하중을 잡기 위해서는 보기둥이 필요하지만 이것 이상의 수평 하중을 잡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인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코어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여기서부터는 수평 하중이었죠. 근데 코어 구조도 마찬가지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었지, 얘들아. 그 단점은 뭐였냐면 너무 어떤 중심에만 쏠리는 거. 또 하나는 빈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번째로 등장한 게 뭐였었어, 얘들아? 바로 아웃리거 벨트 트러스 구조였지, 얘들아. 줄여서 아벨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벨트 구조. 얘가 이제 또 수평 하중을 잡기 위한 세 번째 방안이었죠. 요것들에 대한 내용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또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몇 번이었지? 얘는 4번이었어. 디귿은 아벨트 구조, 아웃, 리거, 벨트, 트리거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트러스는 아웃 리거와 코어의 결합력을 높여서 수평 하중을 덜 받게 한대. 하지만 우리 여기서 아까 전에 위에서 뭘 잡았었냐면 벨트. 그 벨트와 아웃 리거가 코어의 이 벨트는 철골 구조를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이었고, 아웃 리거가 내부에 있는 코어랑 연결이 됨으로써 우리 아까 봤었지? 연결. 이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결합력을 높여서 수평 하중을 덜 받게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는 이 결합력을 높이는 것과는 관계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 트러스, 벨트 트러스의 역할은 뭐다? 철골 구조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였어, 얘들아.
좋습니다. 그리고 3번 한번 볼게요. 3번. 문맥을 고려할 때 가, 나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뭐였지, 얘들아? 가도 그렇고요. 나에서도 그렇고요. 얘네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어. 코어에 승강기나 화장실, 계단, 수도, 파이프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였어? 나에서는 기계 설비층에 설치하거나 층과 층 사이 혹은 아래층 천장 사이에 설치하는 이유가 뭐였어? 똑같이 코어 구조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이 아웃리거 벨트 트러스 구조도 그렇고 다 똑같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효율적인 공간 구성 활용이 안 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통점으로 뭘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어휘 문제는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전체 지문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고층 건물이라는 것은 작용하는 외부의 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었는데 일단 범주화를 하면서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으로 나눠줄 수 있었어요. 얘네들은 다 고층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점 1번과 문제점 2번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 나눠서 수직 하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해결책은 바로 보기둥이었는데 이 보기둥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눌 수 있었지. 보기둥의 장점은요.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수평적으로. 단점은 보기둥이 더해지면 그만큼 보호 두께만큼 건물 크기가 더 커져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또 수평 하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코어 구조가 등장을 했어. 근데 얘는 장점으로는 건물의 흔들림을 막아주지만 단점으로는 공간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너무 중심적인 내부에 가하는 힘만 방지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한계를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해결책인 아웃리거 벨트 트러스 구조가 등장을 했어. 얘네들의 장점은요. 코어로만 힘이 쏠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코어에서 분산시켜준다라는 코어 구조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얘 또한 공통적으로 공간 활용이 방해된다라는 공간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 나온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구조 관련이었으면 마지막 문단에서 플러스로 흔들림을 저감할 수 있는 설비인 TLCDN 설명이 나오면서 궁극적으로 얘네들이 다 아우러져서 고층 건물을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게 한다가 바로 이 지문의 최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데일리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초고층 건물은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이라는 서로 다른 힘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보기둥 구조에서는 코어 구조, 아웃리거 벨트, 트러스 구조로 구조적 보강이 발전해 왔고 그렇지. 지금 각각 가지고 있는 구조의 한계를 점점 보완하면서 더 나은 해결책이 발전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나아가서는 마지막에는 뭐까지 더해져서 TLCD와 같은 설비를 통해서 바람에 의한 흔들림까지 제어하는 복합적 설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는 바로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이기 때문에 답변에다가는 수직 하중 그리고 수평 하중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1일 1문장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은요. 바로 노력이 운을 이긴다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본인들에게 운이 찾아올 때까지 노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즉 그 말은 운이 그 사람들의 노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운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우리도 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날까지 꾸준히 노력하면서 또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